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호스트 솔라입니다. 네, 우선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고, 이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질러놓고 좀 막막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할까. 근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컬러스 콘서트 끝나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네요. 근데 많이 뭔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셨나요? 굿. 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제가 이번 또 첫 토크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굉장히 많이 또 준비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지금 그래도 마마무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꽤 여러 번 했는데 항상 콘서트 시작 때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시작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낯설지만 또 잘 시작을 한 것 같고 또 어쨌든 노래를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일단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게 됐는지 잠깐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컬러스라는 앨범이 나오면서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이 토크 콘서트의 뿌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음악 방송 이제 미니 팬 미팅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떠한 팬분이 좀 익명으로 할게요. 어떠한 팬분이 이제 한번 토크 콘서트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또 얘기를 주셨는데 또 거기에 있던 모든 또 팬분들도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뭔가 그냥 토크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뭔가 생소하고 내가? 어떠한 토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처음에 좀 호기롭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해서 회의를 했죠. 이 토크 콘서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정말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면 저도 너무 할 텐데 내가 어떤 토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했지만 제가 또 굉장히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되게 많은 도전들을 했는데 이 토크 콘서트도 2024년에 제가 데뷔 10년 만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저한테 궁금한 뭐 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보내달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보내셨나요?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일단 감사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토크 콘서트를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떨려요. 말만 하니까 또 불편해 죽겠는데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를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인 박수와 환호가 필요합니다. 소리 질러!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좀 아이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좀 수줍어 하시거나 이렇게 좀 내빼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신가요? 네! 아까보다 좀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가능하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 그리고 또 궁금했던 주제, 그리고 또 저 솔라에 대해서 파악해나가는 시간, 2024년 솔라 토크 콘서트 주제파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솔라 불러! 박수! 이런 전개 좀 낯설시죠? 네, 낯설시죠? 저도 굉장히 낯선데, 네. 어쨌든, 저도 좀 앉아볼게요. 오미자 좀 한 잔 마시고.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진짜 말 그대로 저 솔라의 모든 것을 얘기해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나는 솔라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 어? 저에 대해 모든 걸 다 아세요? 어? 그러면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은? 오미자. 오미자. 와. 맞아요. 맞아요. 저 진짜. 자, 일단은 우리 네? 선물 하나 나갑니다. 자, 한번 받아보실래요? 하나, 둘, 셋. 호이! 굿. 아주 좋아요. 제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층에 계신 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저 솔라의 역사 그리고 또 김용선의 역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바로 솔라의 인생 연역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시죠. 굉장히 새로워요. 자, 우선 잘 보이세요? 자, 일단 1991년에 제가 2월 21일에 드디어 저희가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1993년 매일 울면서 득음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을 일단 좀 확대해 볼게요. 슝. 여기 일단 제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모차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여기 저희 아빠시고. 근데 제가 어릴 때 되게 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모차나 누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 내둘 수가 없었대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명절에 이렇게 친척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너무 갓난아기여서 몰랐는데 친척들이 쟤 좀 갖다 버리라고 너무 우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이 너가 지금 이렇게 제가 목청이 또 크잖아요. 제 목청이 큰 게 다 이때 많이 우러나서 좀 길이 열린 거다 라는 또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때도 지금 울고 있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어딘가에 태워놓고 항상 계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자, 1996년 인생 최초로 좋아하는 어른을 만나다. 네, 여기 또 사진을 보시면 저희 이모예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이모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이모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고, 여기 저희 언니. 근데 제가 이제 이모 친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진이 조금 이제 화질이 좀 그 당시 화질이라 좀 화질이 좋진 않은데 굉장히 미인이시고 옷도 되게 잘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마치 정말 저의 연예인처럼 이모 친구가 온다 그러면 너무 재밌고 막 신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모 친구가 제 좋아하니까 저를 데리고 이렇게 놀러 이렇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이거를 이제 좀 이 표정과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던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요? 딱 보이죠? 3등신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국회의사당인지 하여튼 되게 엄숙한 데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 잔디에 바로 들어 누워서 이모 친구가 또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신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지금요. 지금은 좀
친구들을 만나다. 이게 진짜 옛날 사진이거든요. 많이 놀라실 텐데, 이게 이제 제 중학교 친구고, 여기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고, 제가 중학교 친구들을 저희가 대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끼리 12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대가족이다. 지금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또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 솔라시도 채널에 나왔던 여기 이 친구가 이제 서핑에 좀 미친 친구고 네. 그리고 여기 아마 제가 애기 돌보는 그 솔라시도에서 이제 애기 돌보러 갔었는데 그 친구의 또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있고 저의 또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한테도 또 사진 허락을 또 다 받고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 제 친구들 이거는 아마 저도 처음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오리집 하는 친구고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딱 직전에 이제 놀러 갔어요 같이. 이때가 바다를 갔던 것 같아요. 을왕리였나? 거기를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죠. 아유. 또 친구들이 제가 12명이다 보니까 사진이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연도 또 마마무 콘서트 때도 번호도 오고 그랬었죠. 네. 자, 그리고 바로 2007년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인생 최초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대학생 때까지 가수라는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예 저는 다른 분야로 이제 진로를 나름 혼자 이제 저는 관광과를 가가지고 좀 그쪽으로 진로를 정해놔서 사실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까지 제가 노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제 친구들이 뭐 그렇게 보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노래 장기자랑 이런 걸 하는데 친구들이 뭐 재밌겠다 해가지고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스톡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또 이런 요청이 또 들어왔네요. 이 노래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감독님? 지금 급하게 또 준비하시느라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급작스럽게 좀 해볼게요. 갑자기 요청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주시죠. 귀여워. 이게 또 토크 콘서트의 묘미예요, 묘미. 자, 그 다음 2011년 드디어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또 확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진짜 거의 13년 전이죠, 이게?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연습생이 처음으로 되고 제가 사실은 연습생이 됐다 이제 합격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김진우 대표님이 계셨는데 제가 너 이제 내일부터 연습해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요? 그래서 울고
근데 저는 연습생이 되면은 바로 뭔가 데뷔를 하고 다 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죠, 단단히. 근데 연습생이 되고서 아, 인생 살기 쉽지 않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연습생 때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고 연습생 때 갔던 식당, 식당에서 밥 기다리면서 사진을 좀 찍어본 사진들이고, 자, 2012년 회사 앞 롯데리아에서 빙수의 용돈을 탕진하다. 정말 소소하죠? 네. 이건 파파이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파파이스로 롯데리아 제가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일 일빙을 하면서 그때 사실 다이어트, 연습생은 또 다이어트 굉장히 빡세거든요. 근데 몰래 가서 별이가 찍어졌어요. 이걸 왜 찍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있는 사진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얼굴도 몸도 빙수가 되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또 빙수뿐만 아니라 짜파구리도 너무 좋아하고 붕어빵도 저희 멤버들이 항상 이제 그 연습실 갈 때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장 옆에 붕어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에 100원이었거든요. 너무 잠깐만 너무 정정할게요. 갑자기 너무 옛날 사람처럼 저를 좀 쳐다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해든 붕어빵이 있었어요. 네, 되게 맛있는 붕어빵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또 연습생 보냈고, 그러고 나서 2013년 7월 퀸시 존스 내한 공연 애프터 파티에서 공연을 하다. 아, 여러분, 또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이자 또 그래미 어워드 28번이나 수상하신 미국의 정말 팝 거장이신 우리 퀸시 존스님의 이제 내한 공연이 있었어요.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저희는 당연히 데뷔하기 전이었고, 그때 애프터 파티에 저희가 초대가 된 거예요. 데뷔 전에.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애프터 파티에서 무대를 처음 했는데, 거기에 정말 진짜 막 박진영 선배님도 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데뷔도 안 했는데 거기서 무대를 한다는 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곡이 바로 마마무라는 곡이었어요. 마마무가 사실 지금은 이제 저희 팀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노래 제목이 마마무였고, 그 노래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미스터 MMO입니다. 2014년도 6월에 이제 미스터 MMO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 노래를 사실 저희는 한 1년도 넘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안무 다시 짜고 다시 하고 다시 녹음하고 막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퀸시 존스님의 애프터 파티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마마무라는 곡 제목이 저희 팀 이름이 되고, 이 마마무라는 곡의 제목이 미스터 MMO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참 운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4명이 만나서 마마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15년도에 복면가왕에 출연해 솔라를 달리다.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데뷔하고 거의 바로 복면가왕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복면가왕이 장수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정말 여기서 노래를 한번 하면은 정말 전 국민이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누구래? 그 사람이래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또 신인인데. 그때 이제 1라운드에서 벌써 1년이라는 곡을 불러서 제가 2라운드로 또 가게 됐고, 2라운드에서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가차없이 떨어졌죠, 제가. 근데 제가 3라운드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노래를 내가 제일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하다가 얘기를 드렸죠. 이 노래를 꼭 하고 싶다. 꼭 내고 싶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솔라 감성 프로젝트입니다. 와. 그래서 그 솔라 감성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제 바보처럼 살아본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곡들이 또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서 또 저의 감성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했지만도 있었고, 뭐 꿈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움만 쌓이네 등등 되게 많은 곡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이 복면가왕이었다는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세상 되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2024년 11월 토크 콘서트 주제파를 열다. 주제파. 전개가 갑작스럽나요? 네, 이상 김용선에서 솔라까지 연영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이 인생 연역을 하면서 제 자신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모르셨던 내용도 거의 다 모르시지 않았어요? 조금? 꽤 디테일하시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역 발표를 하면서 사진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사진이 나중에 보면 다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쁜 사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말라오님이 어떻게 포토타임 한번 갈까요? 이렇게 포토타임 렛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면서 또 우리 팬분들께서도 너무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보이시나요? 진짜 사실 저도 집에 가면은 우리 용순이들이 찍은 사진을 봐요. 너무 잘 찍어주시고 진짜 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조금 나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정과 사랑을 많이 담아서 또 찍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또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